안녕하십니까. 산업공학과 박사과정 1기 신천세입니다. 금일 설명드릴 논문은 Digital Twin Designs with Generative AI, Crafting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Manufacturing System입니다. 해당 논문은 Intelligent Manufacturing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네, 설명드릴 순서는 서로 관련 연구 내용, 결론, 향후 연구 과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제조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능 향상, 다운타임 최소화,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DT 설계 및 구현에는 과도한 시간, 그리고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보안 위험, 데이터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복잡성 등 다양한 도전 관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사무 운영성과 표준화, 그리고 데이터 통합, 보안, 프라이버시를 모두 만족시키는 통합적 설계 프레임워크가 부재한 사항입니다. 본 논문은 최근 나와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규모 자료 처리의 발전을 통해서 이러한 DT, 설계 자동화, 복잡성 해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연구 동향입니다. 본 논문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연구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해당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적용 분야의 다양성입니다. 제조 공정, 건축, 교육, 게임 디자인, 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 언어 모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대 자연어 모델의 활용 트렌드입니다. 챗GPT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GPT-4, 달리, 스타일겐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징은 다목적성 관점의 텍스트 생성, 이미지 생성, 설계 공간 탐색 등에 활용됩니다. 적극성 관점에서는 오픈소스 상용 모델의 사용 편의로스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융합 관점에서는 게임 디자인, 하드웨어 설계 등 비전통적인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구 방법론은 실험적 접근 관점에서 그 자연어 언어 모델의 성능을 사례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과 비교 분석 관점에서 기존 방법론 대비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했을 때 효율성과 정확성 향상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한계 및 연구에 대한 간극은 윤리적 고려 부재로 표절, 저작권 이슈, 데이터 편향 등의 논의가 미흡한 상황이며 평가 기준의 표준화 부분이 부족해서 정량적 지표 대신에 질적 설명에 의존한 연구가 다수입니다. 생성형 AI 주요 논문 및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에서 정리한 내용은 최근 2년간 대표 논문들을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 공정에서 챗GPT 기반의 제조 설계 자동화입니다. 언어 모델은 챗GPT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 디자인 부분입니다. 달리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건물을 시각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육 내용입니다. 교육용 탈출방 설계에 챗GPT를 적용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의약품 개발입니다. 생성형 AI로 단백질 상호작용을 최적화하였습니다. 게임 디자인입니다. GPT-3를 이용한 게임 레벨을 생성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연구 내용입니다. 네, 연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디지털 트윈 설계를 위한 구조화된 반복론입니다. 여기에서 구조화된 반복론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태학적 행렬, 두 번째는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 세 번째는 전문가 검증 보정 역할입니다. 형태학적 행렬계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기능 구성 요소로 특성 계층화해서 그 물리적과 가상 모델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들을 매트릭스로 구성한 내용이고 다기중 의사결정 방법은 각각의 전문가가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비용과 개발 노력, 언어 변수에 대한
비용과 개발 노력을 등급을 나누고 해당되는 내용을 언어 변수 기반의 퍼지 평가를 진행해서 숫자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실제 전문가가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체크를 해서 챗GPT와 차이점을 보는 형태,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구성 요소인 현대학적 행렬 부분들을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에스포 프레임워크 피처입니다. 에스포 프레임워크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로 디지털2의 설계 핵심 요소로 에스포의 스마트, 서스테이너블, 센싱, 소셜에 대한 특징을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스마트는 실시간 모니터링, 예측 분석, 장도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시스템의 진행화를 구현하는 내용입니다. 서스테이너블은 지속 가능한 영역으로 에너지 효율성, 재활용 소재 환경, 소재 사용, 환경 영향의 최소화에 대한 관련된 인자입니다. 센싱은 감지 영역으로 IoT 센서, 데이터 수집 기술을 통한 물리적 시스템의 실시간 상태를 감지하는 영역입니다. 소셜은 사회적 영향으로 사용자 안전,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요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정의된 에스포 프레임워크의 각각의 요소를 기능별로 정의한 내용입니다. 스마트에 대한 지능형 부분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예측, 유지 보수, 자동화 제어, 해당되는 내용으로 기능을 분류하였고, 지속 가능 영역은 에너지 절약 모드, 재활용 소재 사용, 수명 주기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감지 영역은 환경 변화 감지, 장비 상태 진단, 데이터 수집에 대한 내용들로 표현하였고, 사회적 영향은 사용자 피드백 통합, 안전 프로토콜 준수, 커뮤니티 지원 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기능을 정의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기능별 구성 요소를 정의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아까 두 번째 설명했던 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물리적, 가상 구성 요소를 분류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S4의 특징이 스마트일 게 기능은 페루프 제어라고 하면 이 구성 요소에 대한 예시를 마이크로 컨트롤러, PID 알고리즘, 와이파이 모드 형태로 나타낸 내용이고 서스테이너블 같은 경우에는 소재의 최적화, 이를 위해 재활용 알루미늄을 사용했는지 3D 프린팅 부품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센싱 부분은 기능은 모션 감지라고 하면 과학 엔코더, 초음파 센서, 진동 측정기 이렇게 구성 요소를 표현하였고 소셜 부분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LED 화면, 안전 정지 버튼, 사용자 매뉴얼 이런 식으로 각 기능별 구성 요소를 분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동일 구조 요소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정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S4의 특징과 구성 요소를 만약에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옵션으로 엔코더를 광학식으로 할 것인지, 자기식으로 할 것인지, 정전식으로 할 것인지, 유도식으로 할 것인지, 자기 유도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스마트 예를 들면 만약에 페이드프 제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옵션은 PID로 할 것인지, 적용형 제어로 할 것인지, 슬라이딩 모드로 할 것인지, 퍼지 논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신경망 기반으로 이 페누프를 제어할 것인지를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서스테이블 관점에서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알루미늄을 썼는지, 탄소 강철을 썼는지, 세라믹을 썼는지, 3D 프린팅을 썼는지 그런 내용을 하는 부분이고 소셜 관점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LED를 썼는지, 스크린을 썼는지, OLED를 썼는지, 가상현실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특징, 구성 요소, 그거에 해당되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둬서 이후에 이제 전문가가 평가할 때 이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옵션별로 표시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생태학적 행렬로 표시된 각각의 요소 부분들을 최적 옵션에 대한 조합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해당되는 평가는 퍼지 포픽시스 기법을 활용해서 다 기준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는 개괄적인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기준 선정을 합니다. 비용과 개발 노력이 한다고 하면 엔트리 레벨에서부터 하이 레벨로 각각의 점수를 퍼지 형태로 변환해서 점수 형태로 하는 거고, 해당되는 내용을 전문가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표지 정교화시켜서 이상적, 비이상적의 해를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유클리드 거리 및 근접 계수를 통해서 이 해당되는 경로가 얼마만큼 순위가 있는지 그거를 정량화를 통합니다. 예를 들면 P1, P2, P3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선택한 설계 경로를 얘기하고, 이 선례 경로가 개발 노력 관점에서 비용 관점에서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종합 평가이고, P4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언어 모델인 챗GPT에서 그 선택한 설계에 대한 내용이 개발 관점과 비용 관점에서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챗GPT가 가장 우수한 형태로 나타났고, 그 전문가 형태로 이렇게 순서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뒤쪽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행령일의 매트릭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여기서 표현한 내용은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첫 번째 부분으로 언어 변수를 정의하고, 그리고 퍼지수를 할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해당되는 내용은 주관적 평가를 정량하기 위해 언어 변수를 퍼지 수치로 변환하는 내용입니다. 코스트, 개발 노력 두 가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레벨별로 정의되어 있고, 각각의 레벨에는 삼각표지수로 변환하는 형태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변수 형태로 이렇게 레벨링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내용이 퍼지 수치로 변환되어 나중에 저희가 정략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4 기준별 가중치 할당 부분입니다. 전문가인 E1부터 E3 3명의 전문가가 S4, Sensing, Smart, Sustainable, Social 기준의 언어 변수로 가중치를 부여 후 퍼지 수치로 변환하는 내용입니다. 가중치 언어 변수는 VL, Very Low, L, Low, M, Medium, H, High, VH, Very High 형태로 구준이 되어 있고, 기준은 S1부터 S4까지 Expert, Expert 2, Expert 3, 이 세 가지에 대한 전문가의 전문성을 평가해서 이 가중치를 부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S1, 센싱에 대한 그런 기준은 감지 능력을 의미하며 IoT 센서, 데이터 수집, 환경 변화 감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익스퍼트 1 전문가 1 집단은 이 센싱 능력 관점에서 VH, very high, 굉장히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그 전문가 2 같은 경우에는 S4, 즉 소셜 부분, 사회적 영향 특성, 사용자 안전, 지역 사회 기여, 교육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보다 낮은 등급인 로우 형태에 대한 그 기여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선택한 그런 그 특성에 대한 내용들에 각각의 전문가별 가중치를 두어서 서로 어떤 전문성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될 수 있게끔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점수가 높게 할당될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된 내용이고, 요로 해당되는 내용도 똑같이 삼각퍼지수로 변환이 돼서 베리하이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계별에 대한 내용들이 퍼지 수치로 변환돼서 최종적으로는 정량화하는데 반영이 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3번의 형태는 형태사학적 행렬에서 옵션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전문가가 사람이 직접 하는 전문가 선택 영역, 그리고 챗GPT가 생성형 AI 모델, 언어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이 선택하는 이포 영역,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 매트릭스에서 전문가 각각의 4명에 대한 해당되는 네 부류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각각이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면 퍼지 형태로 변환돼서 각각이 수치화되고,
그런 하나 설정된 부분들이 각각의 전문가의 전문성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그런 과정을 끝에서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각 과정의 전문가는 S4 기준이라고 생각했을 때 센싱, 인코더, 광학식 형태로 그각 구성에 대한 최적의 특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언어 모델에 대한 언어 변수 기반으로 자도 평가하고 해당되는 최적 조합에 대한 내용들을 제안을 해서 전문가끼리의 평가, 그리고 챗GPT가 선택한 설계 부분의 평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에 대한 옵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 내용은 서지 결정, 행렬, 도출 및 정규화 과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언어 변수에 대한 평가를 수집을 하고 그 해당되는 내용을 언어 변수인 A부터 E까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언어 변수를 삼각 포지수로 변환해서 언어를 숫자로 변환하고 그 해당되는 평가 내용, 전문가가 평가한 내용들을 실제 설계 경로에 따라서 평가를 종합하고 그 해당되는 내용을 정규화하고 가주치를 적용해서 최종적인 값을 도출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정규화 부분과 가접치 적용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i번째에 대한의 j번째의 성능 기준값에서 xj의 가장 작은 값과 그 다음에 j번째 기준의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규화를 진행한 부분이고, 가중치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S1부터 S4까지의 각각의 전문가의 특성을 가진 가중치 평균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가중치 평균은 각각의 평가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평균을 내서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구한 내용입니다. 그런 결과로 이제 나온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경로는 전문가, 첫 번째 전문가,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가, 세 번째 전문가, 그리고 챗GPT가 선택한 그 경로에 따라서 S1, S2, S3, S4가 각각의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각각의 셀의 A, B, C는 삼각 퍼지수를 의미하고, 이 A 부분은 최소가, 가장 비관적인 내용의 추정이고, 그리고 B는 최빈값, 가장 가능성이 높은 추정이고, 그리고 C는 최대값, 가장 낙관적인 추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다섯 번째 내용으로 FPIS와 FNIS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FPIS와 FNIS는 퍼지의 탑시스에서 각 설계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점 역할을 하는 가장 이상적인 해와 비이상적인 해임을 나타냅니다. FPIS, 즉 A스타는 모든 기준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가상의 완벽한 해이고, FNIS, F-는 모든 기준에서 최저 성능을 보이는 가상의 최악의 해를 나타냅니다. 해당되는 수식의 기호를 보면 R, IJ는 가중 정교화된 퍼지 결정의 행렬값을 의미하고, N은 설계 대안의 수, P1, P2, P3, P4, 전문가와 챗GPT가 선택한 그 설계 대안의 수를 얘기하고, J는 평가 기준을 얘기합니다. Sensing, 아까 Sustainable로 이루어지는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수식을 보면 해당되는 정교한 내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이제 A스타가 되고, 그 설계 내용 중에서 가장 작은 애가 A-, 즉 FNIS가 되겠습니다. 계산된 값을 좀 살펴보면 FPIS에 대한 보면 S1에 대해서 맥스 0.68, 0.54, 0.74, 1.0으로 각각의 값이 이제 설정이 됐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인 1.0이 나왔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각각의 2원, 전문가 1번, 전문가 2번, 그리고 전문가 3번, 그 다음에 챗GPT가 선택한 값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1이 가장 크기 때문에 P4 값, 그러니까 챗GPT가 가장 최대값으로 이상적인 내용을 도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S3가 맥스로 봤을 때 사람의 전문가가 챗GPT보다 더 나은 성능을 나타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종합하면 FPIS A 스타는 1.0, 1.0, 1.0, 1.0 이런 식으로 다 높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NIS는 각 기준별 최소값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S1에서 미니멀 0.39, 0.25, 0.46, 0.75에서 0.25. 여기서는 2번 전문가가 가장 최소값에 대한 내용을 나타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챗GPT가 0.18로 가장 낮은 최소값을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마이너스 기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0.25, 0.46, 0.18, 0.61로 여기서는 가장 최악의 해인 경우가 요 세 번째, 요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세 번째인 그 전문가 세 번째 사람이 선택한 게 최악의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구했던 값은 FPIS와 FNIS는 아까 설계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점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좋은 해를 얘기하고 A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이상적인 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해과 비이상적인 해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의 요소별로 계산한 유클리드 거리 계산을 통해서 그 각각의 그, 그 유클리드 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1, P2, P3, P4 관점에서 이상적인 부분에 대한 거리 계산과 그리고 이상적이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 대한 거리 계산을 했을 때 F4의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내용에 가장 가깝고 그 FINS 그 최악의 경우와 가장 멀어서 그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챗GPT가 선택한 설계 경로가 가장 최적의 성능을 도출한다고 이 결과표를 보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근접 개수를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적 해에 대한 상대적 근접도를 0에서부터 1까지로 계산하는 부분이고, 이 근접도가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해를 근접함을 의미합니다. 앞서 계산했던 값에 대한 부분들을 최상과 최하를 더한 것에 최하에 대한 내용에 대한 비율로 해당되는 내용을 좀 설명할 수가 있고, 각각의 설계 경로별로 개발 노력에 대한 그리고 비용에 대한 그 근접 계수에 대한 내용들을 산정해 보면 최종 순위로 봤을 때 챗GPT가 1위, 그리고 세 번째 전문가가 2위, 그리고 첫 번째 전문가가 3위,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가가 4위 순으로 설계에 대한 결과 평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P4, 즉 챗GPT가 추천한 설계 경로가 최우수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개발 노력과 비용 관점에서 최고 근접 개수가 산정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 차순위로서는 전문가 3, 세 번째 전문가가 인간 전문가 중에서는 최고 성능을 나타냈고, 성능 차이는 인간 전문가와 그 다음에 챗GPT를 비교했을 때 약 챗GPT가 인간 전문가 대비 2.3% 정도 설계 능력이 뛰어난 설계안을 제시했다라고 이 해당되는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각각의 전문가와 챗GPT에 대한 결과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와 평가를 결론냈고,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그 LLM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LM 모델이 해당되는 변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수 매칭과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프롬프팅 생성, 그리고 결과 평가, 요 세 가지 레벨로 LLM 모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했고, 일단 변수명으로 펑션 네임, 컴포넌트 네임, 초이스 네임, 인덱스, 초이스 코스트, 초이스 에포트, 요로 해당되는 내용의 변수를 그 각각의 형태학적 행렬의 기능명, 기능 관점의 구체적인 요소, 그리고 선택적 솔루션명, 그리고 솔루션 변호, 비용 기준의 언어 변수, 개발 노력의 기준 언어 변수 형태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형태학적 행렬을 파이썬의 딕셔너리로 변수를 확단해서 자연어 문장을 이해하는 형태로
이연한 형태로 변수를 매칭한 과정을 거쳤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 LLM을 프롬프트 생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장 템플릿을 예를 들면 펑션 네임이 기능 카테고리에서 고려되는 구성 요소는 컴포넌트 네임입니다. 이 카테고리 내에서는 우리는 초이스 네임을 솔루션 인덱스 플러스 1로 선택했습니다. 관련 비용은 초이스 코스트이며 필요한 개발 노력은 초이스 에포트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문장 템플릿을 주면 생성형 AI는 이 문장 템플릿을 참조를 해서 만약에 어떤 설계를 제안한다라고 하면 S4 중에서 센싱 기능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에서 고려된 구성 요소는 인코더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우리는 옵티컬에 대한 옵션을 1로 선택했고, 관련 비용은 미드 레인지이며 필요한 개발 노력은 퀵입니다. 이런 형태로 실제 전문가가 설계를 제안하는 형태로 각각의 요소 부분들을 평가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 지시문으로 우리는 새로운 다기능 기계의 설계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 과정에서 저는 특정 구성 요소별로 정리된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설명, 관련 비용, 그리고 구현 일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먼저 다음 정보를 숙지해 주세요. 라는 형태의 학습 지시문을 통해서 해당되는 엑셀 표 형태로 된 그런 형 인상, 그런 매트릭스를 이해를 하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각각의 요소별로 최적화된 설계 제시안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롬프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챗GPT 응답의 신뢰성 검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먼저 답변에 대한 평가하기 전에 GPT, 언어 모델이 정보 수신을 잘 확인했는지, 형태학적 행렬 데이터를 정확히 이해했음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습 부분은 26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언어 변수에 대한 할당을 완료를 한 거고, 이런 내용들을 입력값이 잘 들어갔는지를 본 다음에 답변하는 내용의 부분들이 P4 형태에 대한 경로로 챗GPT가 추천하게끔 생성하는 형태입니다. 생성된 결과는 앞서 전문가들이 평가했고 설명드렸던 다기주 의사결정 기법으로 동일하게 평가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형태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 전문가가 하는 평가보다 장점에 대한 부분들은 구조화된 학습 형태로 형태학적 행렬을 자연언어로 변화해서 LLM이 이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였고, 변수 기반의 유용성 관점에서 다양한 설계 옵션을 변수로 정의해서 확장성을 좀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AI가 협업할 수 있게끔 전문가 지식과 AI 자동화의 상호 보완적 결합을 할 수가 있고, 객관적으로 정략적 지표를 챗GPT의 할루시네이션이나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외부적인 정략적 평가 지표를 통해서 최적 설계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이제 평가 부분들을 좀 진행해야 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형이사학적 행렬을 만들기 위한 실험 세팅 부분입니다. 실험은 재구성이 가능한 마이크로 머신 사례 연구로 선정을 하였고, 이 재구성 가능한 마이크로 머신은 다양한 기술적 가공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다목적 컴퓨터 수치 제어인 CNC 기계 도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실습 도구로 선반 가공 드릴링 밀링 관점에서 했고, CAD나 CAM, CA에서 사용되는 1세대 실습 도구라고 하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부분들은 S4 특성이 구현되고 교육이 가능하고 기존의 세 가지보다 더 확장된 기능들을 기술 공정을 제공하고 설계 관점에서는 지속 가능성, 스마트화, 감지 능력,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게끔 확장하였고, 평가 방법은 디지털 투ing에 대한 통합 설계,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CAD/CAM, CA가 뿐만 아니라 디지털 투ing과 AI를 통합할 수 있는 형태로 해당되는 마이크로 머신을 좀 더 2세대 형태로 발전시킨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장표는 형태학적 행렬로 구성된 선택 경로를 가시화된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을 때 전문가 경로가 선택한 선택지와 그리고 챗GPT가 선택한 선택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에 보이는 이 엑셀 표는 S4 단계, 그리고 여기서는 펑션 부분, 여기 가운데는 컴포넌트 부분, 그리고 이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옵션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문가는 비용 효율적 중심의 선택을 한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은 기술적 안정성을 우선으로 두고 선택한 부분입니다. 초록색 부분은 성능 최적화를 강조하여 선택한 부분이고,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에는 선택 기준이 낮은 구현 시간, 그리고 중간 비용, 효율적인 중간 비용으로 선택한 부분입니다. 그런 특징이 나타내는 선택 내용은 정정식 에코더는 정확도와 비용의 균형을 맞춘 선택지였고, 스마트 관점에서 FPGA를 선택한 부분은 유연한 개발 실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 항목이었습니다. 서스테이너블 관점에서는 친환경 소재인 재활용 알루미늄을 선택을 하였고, 소셜 관점에서는 사용자 정권이 향상된 OLED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부분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AI가 협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의 효과성을 입증한 부분입니다. 에스퍼 프레임워크, 형태학적 행렬, 퍼지 컵시스 통합으로 디지털 트윈의 설계의 체계화를 달성하였고, 챗GPT의 추천 경로가 전문가 경로 대비 약 1.4%의 성능 향상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가 지식인 OHK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였고, 초기 설계 단계에서 AI 보조 역할에 대한 유용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용적 기여입니다. 재구성 가능한 마이크로 머신을 실험 환경으로 제조 분야의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였고, ISO 23247 표준 준수를 통해서 데이터 통합과 상호 운영성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설계 시간은 40% 절감되고 비용은 35%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학술적 형식성은 형태학적 행렬 기반의 다기준 평가 관점으로 26개의 구성 요소를 6개의 특성 체계로 분류하였고, 그리고 퍼지 탑시스의 불확실성 관리 부분을 언어 변수를 삼각 퍼지수, 즉 정량적으로 평가 가능한 형태로 해서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향후 연구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생성형 AI를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도메인 특화 거대 언어 모델 개발 관점에서 제조 분야의 파인 튜닝을 통해서 정확도를 지금보다 더 향상할 수가 있고, 실시간 독자 학습을 통해서 운영 데이터 피드백을 통해서 모델 자동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적 고도화입니다. 엣지 포그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통합해서 저지연 실시간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고, 양자 퍼지 논리를 도입해서 다차원 최적화를 위한 고차원의 수학 모델링도 우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은 지금 선택한 평가 기준 외에 환경 영향 분석, 그리고 사회적 가치 평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넣어서 해당되는 내용을 할 수가 있고, 산업별 내용 부분들도 제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했지만 에너지, 헬스케어나 대규모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고, 현재 지금 표현되어 있는 내용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인 자동차 공장 관점에서의 경고성 테스트가 추가적으로 연구에 돼야 될 과제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